조기 대선이 5월 9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선거를 눈앞에 둔 각 정당들이 지지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어떤 대선 주자에게 이동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37.1%를 차지하며 11주째 독주를 이어가고 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7% 상승한 16.8%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지율은 2배 오른 7.1%까지 상승해 황대행 불출마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고치 정당 지지율인 51.1%를 찍으며 호재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계속된 악재 속에 지지율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정당과 대선 주자 지지율 추이를 통해 장미 대선의 변수와 판세를 분석해봅니다. 3월 17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반사 이익을 얻은 후보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대선 레이스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대선 후보 지지율과 판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주간조선 기자님, 취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지지율도 전문가세요? 지지율은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이택수 대표님이나 박시영 전문가 아니신가 싶고요. 저는 숟가락을 치려고. 예, 그렇게. 네. 자, 처음 자리하셨는데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처음 나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TBS TV는 처음 나왔습니다. 시청자 저보고 인사하지 말고 시청자들 보고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인상이 잘생기셨네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영화배우 조진웅. 잘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죠? 덕분에 검색어 3위까지 지지난주에 오른 적이 있죠. 그래요? 네. 저는 날마다 1위까지 올라갔다는 다른데. 자, 그리고 하마 선생,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네. 원래 여론조사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등치들이 듬듬하신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또 다른 방송에서 만났어요. 네. 코끼리하고. 코끼리 누구였었죠? 리서치? 네,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배종찬 본부장. 다들 등치들이 좋으시네. 왜 저렇게 등치가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 이 포스랄까요? 예. 그런 거로 보면 등치가 조금 더 좋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사하면서, 회의하면서 밥을 잘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밥은 따로 먹고 회의는 따로 하죠. 네. 자, 지금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독주라 해도 가히 후보는 일단 틀리지 않을 황교안 것 같은데요. 불출마 선언 이후에 좀 출렁거리고 있고 당은 약간 출렁거리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세가 지금 이어지면서 안희정과 이재명의 추격전이 지금 시작된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가세하면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른정당은 아시다시피 유승민, 남경필 두 주자가 경쟁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오늘 컷오프를 통해서 안철수, 그다음 손학규, 박주선 요 세 명으로 지금 경선 주자가 지금 다시 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누가 또 있었나요? 그 이외에 세 분이 양필승 교수라는 분이 한 분이 계셨었고요. 네, 그럼 기타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세 분이 있었어요. 누구? 네. 이름이 별로 안 알려진 분들입니다. 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시군요. 네네. 저 옆은 부대표인데 격이 좀 안 나는데. 지금 51.1%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나왔는데 민주당 저 정도면 크레이지 지지율 아니에요? 그렇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아무튼 최고치 경신을 한 수치고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도 발표됐는데 46%가량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차 범위 내에서 45에서 50%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왜 저런 현상이 나오죠? 후보들, 그러니까 대선 잠룡들의 지지율이 합치면 6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후보를 합치면 60%를 상회하거든요. 최성을 안 합쳐주나요? 최성 후보도 당연히 합쳐야죠. 뭐 1%포인트긴 하지만 아무튼 합치면
뭐 70% 가까이 되는 잠룡들의 지지율이 합쳐져서 이 정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시영 부대표님, 네. 어쨌든 지금의 지지율, 후보들 지지율 키워드는 황교안 대행 불출마 선언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이 후보들의 지지를 흔들고 있는데 네. 보통 그전 예전 같으면 보수 진영의 후보가 주저앉으면 전문 용어로 다이하면 네. 예? 나머지 그 보수 쪽으로 가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행을 떠받친 지지층의 핵심이 친박 성향의 유권자들이었거든요. 아하. 그 층이 그대로 홍준표 지사 때 가지는 않았죠. 한 30%선 정도만 이동을 했고요. 30% 무척 적게 한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희정, 안철수 약간 중도 성향에 있는 분들한테도 일부 표 갔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중도표도 일부 먹어간 게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님 저런 현상이 좀 독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후보가 중간에 접었는데 네. 그게 보수 진영으로 안 가고 뭐 이쪽 저쪽으로 뭐 여론조사 계속 하시면서 이쪽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저런 현상을 잘 못 보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했을 때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야당 후보지만 보수 표심을 상당 부분 가져갔고 또 충청 표심도 많이 가져갔고요. 이번에는 홍준표 지사가 이제 많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지금 가져가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가져가는 것이 이제 친박 후보가 아니고 물론 이제 영남권 후보이긴 합니다만 홍준표 지사가 사실 영남 후보라고 알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서문시장에도 가겠다고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홍준표 후보보다는 나머지 후보 쪽으로 한 60% 이상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안희정, 안철수, 또 유승민 다른 후보들도 같이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홍준표 지사가 지금 보수 후보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 10%포인트 안팎의 지지율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제 발표한 건 7%였는데 대략 10% 안팎의 지지율로 올라갈 것은 예측이 되고 있는데 더 확장성이 있을 것이냐. 홍준표 지사가. 네, 이제 지난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반기문 전 총장이 뭐 15 내지 20%까지 올라갔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과연 15에서 2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려면 친박 후보들을 눌러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한 김진태 의원도 지금 어제 오늘 발표된 거 보면 지지율이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몇 프로쯤 나와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지지율이 지금 2위나 3위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태극기 시위를 지지했던 태극기 망토가 효과를 좀 보네요. 그렇습니다. 대략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한 15%에서 좀 낮은 곳은 10%까지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직도 10에서 15%가량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김진태 의원이 친박 후보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어제 점심 때 한국당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29,000원 미만짜리요? 그렇습니다. 근데 홍준표 지사가 지금 앞서가고는 있는데 당심 70이 반영되는 경선 룰 때문에 어쩌면 김진태 의원이 당선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한국당에서 김진태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도가 완전히 흔들려버립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 재밌네요. 진짜 이거 들어도 재밌네요. 김진태 의원하고 홍준표 지사하고 썰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최근? 왜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해주세요 여기서. 그런데 이게 김진태 의원의 노림수에 걸려들은 거예요. 홍준표 지사가. 왜냐하면 후발 주자는 앞서가는 주자하고 티격태격하면서 같이 존재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존재감 알리기 위해서 네거티브 마케팅도 하고 막 그냥 그렇죠. 부수고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를 비박 주자다라는 걸 몇 학기 씌웠거든요. 서문시장에 왜 가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상징적인 지역인데. 거기 내가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치고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친박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좀 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싸움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께 간단하게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을 먹어가는 흐름들 이걸 보면 이번 대선의 전체판이 좀 보일까요? 그걸 유추해서 봤을 때 황교안 대행이 이제 반기문 전 총장만큼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3월 15일 날 그저께 사임을 했는데 사임할 때 사임이 아니라 지지율이 그냥 불출마 선언을 그러니까 했죠. 불출마 선언을 한 건데 누가 보면 권한대행 사임인 줄 알아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10%의 지지율을 갖고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나눠줄 유산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0% 안팎. 지난 12월 말까지는 뭐 그래도 1위까지 했던 상황이었었는데 나눠줄 표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런 그 유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나머지 대선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왜냐하면 갈 곳 없는 보수층들이 일부가 좀 가 있는 거거든요. 홍준표 지사한테 사실은. 근데 이미 판 자체가 그 보수가 집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유권자 지형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2012년 같이 보수 진보가 박빙 싸움을 이렇게 벌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남은 변수는 민주당 경선의 최종 승자가 누구냐와 비문연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문재인을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키워드로 다시 이제 저희가 좀 말씀 나눠봐야 될 대목인데, 그 홍준표 지사가 김진태한테 말렸다. 이제 저 두 분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저는 뭐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한번 붙어보세요. 홍 지사는 아마 누구가 시비를 걸든 다 붙어서 각계격파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과거 그 폭로 정치를 하셨을 때 이제 국회의원 하실 때 저격수를 붙여주세요. 저격수 역할을 명예훼손은 걸리면 큰일 나요. 또 네네. 그분 거는 것도 선수거든요. 과거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하실 때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혀끝에 스치기만 해도 중상이다. 이 정도로 강한 입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혀끝에 스쳐서 빗 맞아도 중상이다 이런 거예요. 빗 맞아도 안타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자기 확신성이 강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게 설사 김진태 의원이고 뭐 이렇게 친박의 좌장 누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각계격파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스트롱맨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대표님, 이게 그 민주당 경선은 이제 뭐 전체 판도를 보는데 유용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거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정치가 어떻게 대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큰 도움은 되지만 방송은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일단 홍준표, 김진태 싸움을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보기만 해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제 안상수 지금 창원시장과 개 소송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항상 뉴스 공장이죠. 저 보험표 안상수. 그렇습니다. 네네. 뭐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동물 얘기도 나오고 계속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아무튼 흥행 요소는 이제 생긴 거라고 봐야죠. 동물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번에도 이제 같은 그 워딩은 개지만 이제 야이죠. 그래서 뭐 동물을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걔는 내 상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사시 4기 후배인데 홍 지사가 이제 사법연수원 14기고요. 김진태 의원 18기로 이제 사실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배죠. 그런데 18기면 이재명 시장하고도 동기네요? 네, 64년생입니다. 아니, 연수원 18기면 이재명 시장, 정성호 의원 이런 분들이 다 18기 동기거든요. 그리고 우병우가 19기. 최재경이 17기.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홍 지사 입장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한참 이제 까마득한 후배, 특히 정치권에서는 뭐 더욱이 까마득한 후배이기 때문에 이제 개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김진태 의원도 만만치 않은 또 이 성품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이제 또 발끈했어요? 발끈했죠. 뭐라고요? 정확한 워딩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화를 내고 싶은데 좀 참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제가 민당의 후보로서 품격을 좀 지켜라 이런 말을 했죠. 품격 하면은 김진태 의원도 만만치 않은데. 2% 이름이 품격 시대 아닙니까? 그 두 분은 앞에 우리는 고품격인데 그 두 분들은요 무슨 품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오늘 저희가 발표한 그 자유한국당 경선 지지도 결과를 보면 홍준표 지사가 17.4%로 1위를 기록했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요.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이 5.4%로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인재 의원이 1위와 2위 차이가 그렇게 벌어져요? 그렇죠. 내일 이제 6배수로 압축을 하거든요.
이 6명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1억 원 기타금 내고 나온 후보들이 본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6명 안에 못 들어가면 1억 내고 연설 몇 번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가 타는 상황인데 6명 안에는 분명히 김진태 의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인재 또 뭐 조경태 의원 등등이 있고. 조경태도 들어가요? 네, 저희 조사에서 5위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원유철 의원도 있고 김진 전 논설위원도 있고 예. 지금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가 이제 독주를 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김진태 의원이 2위까지 올라갔다는 점에서 좀 주목이 되고 예. 내일 모레 예. 글피 정도 되겠네요. 월요일쯤엔 또 4배수로 압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진태 의원이 지금 4배수는 안에는 거의 확실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배수 먼저 압축하고 6명으로 줄였다가 또 4배수로 줄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거죠. 4배수를 갖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민주당 경선이 이제 가장 하지 않습니까? 예. 관심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아직 그 레이스를 하고는 있는데 눈 문제 갖고 찌그러찌그러 했거든요. 예. 현장 투표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 투표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소지들이 좀 있거든요. 신분증만 갖고 하면 하라? 그렇죠. 어제 김경진 의원이 그러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버스로 동원하는 뭐 이런 것들이 옛날 구태 정치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국민의당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보다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선이 좀 재밌는 유권자들의 이목을 좀 끄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뭐 문재인 후보의 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들은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제일 관심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의 그 가장 키 포인트라고 하면 아마 첫 번째 이루어지는 호남 지역에서의 그 투표 결과일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을 가져가면서 대세론을 입증하면 그러면 이 경선에서 그냥 쭉 가서 후보가 될 거고 만약에 거기서 50%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호남에서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선인데 27일이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번 해볼 만하다. 결선 투표까지 한번 끌어가 보자. 이런 현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 관심사는 호남의 민심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사인 건 알아요. 예. 알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를 듣는 건데 김대현 기자님이 보시기에 50%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호남에서 이 취재한 결과 저는 50%가 넘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그 다른 방송에서 이러거든 분석하고 점치고 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변수가 있으면 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안 부르고 싶습니다. 50% 넘는다. 네. 알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전문가니까 더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깜짝이야 조진웅인 줄 알았어 진짜. 네. 예.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황교안 접은 걸 갖고 문재인이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었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 황교안 지지층에서 1.6%포인트만 뺏어오긴 했는데 아주 미미하네요. 위기의식 때문에 문재인 지지층도 다시 결집을 해서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도 지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도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 불출마 이후에 남는 장사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저 지금 표가 나오네 위에. 리얼미터에서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저기 리얼미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 대표님이 나니까 리얼미터 걸 썼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호남에서도 어제 발표한 결과에서 호남에서 보면 37.8% 10명 중에 4명가량이 문재인 전 대표를 호남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 경선 4명만 두고 본다면 한 50%가량까지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27일 호남 경선 방금 김대웅 기자에게도 여쭙는데 호남 경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호남 경선에서 뭐 대략 5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를 안희정, 또 이재명 두 후보가 가져갈 텐데요. 어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안희정 지사가 14.6%, 8%군요.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15.6%. 대략 호남에서요? 두 후보가 15% 안팎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보면 부동층이나 다른 정당 후보들을 배제하면
이분들이 한 20%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최성 시장이 가져갈 텐데 대략 아무튼 문재인 전 대표가 한 50%는 득표를 하지 않을까. 넘을 것 같다. 50%. 이 지표만 보면 그렇습니다. 지표만 보면요. 그리고 지표 보고 분석을 하시는 거니까. 네네. 다른 것도 뭐 보는 거 있나요? 아닙니다. 지표 그런 건 말고.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지지율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미세한 차이로 뭐 오르고 내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지율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이 지지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변수가 있느냐? 그건 경선이 종료될 때까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호남에서 50%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까지도 50%가 넘는 상태에서 끝날 쭉 가게 것이다. 되는 거죠. 네네. 오호. 이제까지 지지율 패턴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 후보에 대한 지지층들이 견고하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이제 문재인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바치고 있는 지지층이 공고하다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TV 토론의 경우에도 안희정 지사가 생각보다 TV 토론을 잘하지 못했다. 뭐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추격보다는 이 패턴이 지금 유지되고 공고화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50% 넘을 것이다. 우리 이택수 대표님도 50% 넘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50 몇 프로쯤 나올 것 같아요. 55% 정도 나오지 광주에서?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54에서 59 사이로 봤는데 그럼 57.5거든요. 예. 지금 뭐 우리 김대현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 계속 지지 의향 이거를 보면 이제 충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높은 후보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두 분이 좀 고정 지지층이 높고요. 나머지 이재명 시장 지지층이라든가 안희정 지사 지지층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대안이 있으면.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 그러면 지지층 어떻게 같은 조사하냐? 경우는 현재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또 물어보나요? 그렇죠. 또 물어본다. 계속 물어봐요? 지지할 것인지. 계속 지지할 선거일까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보면 다른 후보 상황에 따라서 옮겨갈 수 있다. 계속 지지할 거다. 이런 보기 항목을 넣어보면 그걸 교차 분석해보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27일 날 있는 호남에 있고 그다음에 충청에 있고 영남 수도권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7일 있을 호남에서의 경선 2위 싸움이 오히려 더 관심이 가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를 경선 참여 의향층을 언론사들이 몇 군데 발표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면 이미 참여했다. 기참여층에서는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의 갭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향후에 참여하겠다. 의향층을 보면 안희정 지사가 좀 앞서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시장에 비해서 이미 참여한 사람에서는 갭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3, 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때문에 호남에서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대목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켜보지 말라 그랬죠. 제가. 호남이 선거인단 구성비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은 불과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1차 선거인단에서요. 왜냐하면 2차 선거인단은 전체 서울 경선할 때 그때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됩니다. 따라서 2차 충청의 변수는 호남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남은 몇 프로쯤 나와요? 영남은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민주당 경선을 하면 호남이 압도적으로 선거인단 숫자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영남에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그만큼 이제 정당 지지도가 영남도 많이 받쳐주기도 하는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 전에 이제 민주당 보게 되면 당원 비율이 제일 많은 데가 정동영 의장일 땐 전북이 그냥 전북 출신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이 그냥 와그닥딱 모여갖고 전북이 제일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영남도 꽤 되네요. 꽤 되고요. 16%면.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박시영 부대표님. 지켜보지 말라 그랬죠, 제가. 2위 누가 됩니까, 호남에서? 그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박빙이라고 보고, 거기까지 다 용납해줘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한 2, 3% 앞서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자, 1등은 50% 넘는 문재인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조금 앞서는 2등이 될 것이다. 이택수 대표님. 사실 뭐
이거는 오차범위 내라서 예.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해보세요. 근데 오늘 갤럽 조사도 거의 두 후보가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안희정, 이재명이 호남에서 흐름을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네. 흐름도 사실 굉장히 이제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까지는 이재명 시장이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호남에서요?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약간 앞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또 잠시 후에 얘기 나오겠지만 아무튼 연정 논란하고 그다음에 선의 논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이 됐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이 호남에서의 입지는 조금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하면서 다시 지금 보수 표를 좀 갖고 오고 있는데 호남에서는 별로 갖고 올 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투표를 한 분들은 이재명 시장이 조금 높다는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안희정 지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발언을 할지 그분들은 수도권으로 가잖아요. 지금 앞으로 안희정 지사가 27일까지 네, 27일까지 어떤 발언을 할지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대연정 논란이라든지 뭐 또 사드 문제 뭐 등등 해서 지금 2대1로 협봉을 계속 TV 토론 과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안희정 지사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호남에서는 그다지 갖고 올 표가 이제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갖고 오더라도 조금밖에 더 못 갖고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심스럽게 이재명 2위를 점쳐본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려니까요. 방송 여기서 끝내고 그냥 확.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경선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아직 후보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결정했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TV 토론이 영향이 클 것 같이 생각도 되지만 실제로 선거인단이 이미 참여한 사람들 마음을 100명 중에 90명은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이 대표님 점잖게 얘기하면서 이 대표님 주장을 지금 비판했거든요. 굳이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샤이 표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샤이 표심이 호남에서 있을 수 있다. 호남 민심과 좀 다른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좀 최근 들어서 좀 떨어졌는데 실제 내가 안희정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 표심이 여론사에 안 잡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조금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지지율이 높지 않을까. 이재명 쪽으로 갔다가 저쪽 견을 보고 살짝 다시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숟가락을 넣는 두 분 다 이제 안희정 2등 가능성을 오차범위 내에서. 네, 그거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같은 질문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최성희 2등 할까? 그거 정리하려고 했어요. 호남 분이기 때문에. 최성 시장님은 역할이 따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뭐 TV 내년을 위해서 무슨 자락을 깔아놓는 건가요?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 지금 전체 경선 구도에서 최성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경선 자체가 뭔가 어떤 함정이 좀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검색 순위 2위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최성 시장이.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자고 했더니 아직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요. 저한테도 같은 질문 하신다 그러면 저는 좀 다른 입장인데. 좋습니다. 다른 입장 좋아요, 우리.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호남에서 안희정보다는 조금 더 나은 득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가 일반 여론조사 상에서 나타나는 지표와 경선을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지표 이게 지금 상당히 큰 간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는 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충성도를 볼 때 안희정에게 충성도가 높으냐 아니면 이재명에게 더 높으냐 하면 후자에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주장을 정성호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의 선거본부장이 하더라고요. 두 분이 18기 동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조금 높게 나올 것이다. 오차범위 내에서. 네. 저한테도 한번 여쭤보세요. 다음은 넘어가시죠, 뭐. 안 여쭤보실 거예요? 네. 저는 분명하게 합니다. 표를 많이 받은 분이 2등 합니다. 실제 이제 김 기자님 말씀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선이나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65% 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그 다음입니다. 55%. 55%.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지지층은 45%. 제일 낮네. 10% 단위로 그런 차원에서는 떨어지네요. 김 기자님 논리가 설득력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해도 거의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해도 여전히 안희정이다. 네, 살짝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데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2등이 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기싸움이니까.
그러지 않나요? 근데 뭐 누가 거의, 2등이 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뭐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네. 의미 없나요? 2등이 누가 되는 게? 의미가 있긴 있겠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또 분석을 해 주시죠. 네. 2등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충청, 영남, 수도권.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2등을 누가 할지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호남에서 2등을 안희정이 할지 이재명이 할지 만약에 안희정이 2등을 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시장 지지층은 좀 흔들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서울에서까지 와서 2등을 이재명 시장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시장 지지층은 문재인이 안희정을 두고 또 고민을 하겠죠. 왜냐하면 1차 투표에서 50%를 못 넘으면 다시 또 결선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1차 투표에서는 결선까지 가겠어요? 아니면 1차 투표에서 문재인이 50%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50%를 우리 넘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택수 대표님의 네. 이런 전문가로서의 택견, 네. 태안 이걸 묻습니다. 50% 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틀려도 감옥 안 가요. 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50%가 안 됐을 때 네. 이재명 그러니까 3등 이재명 시장이 3등 하게 되면 이재명 시장의 표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쏠리거든요. 더 많이 쏠린다. 왜냐하면 문재인과 이재명 두 후보는 지금 겹치는 지지층이 더 많습니다. 안희정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와 관련해서 예.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이 문재인 전 대표와 더 가까운 유사한. 편이라고. 네, 그 조사해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예. 결선 투표 때 문재인 아니죠 이렇게 넣어보면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층이 상대적으로는 문재인 후보한테 더 많이 가는 게 확인됩니다. 예, 한 2대1 정도로 가나요? 어떻게 뭐 네, 대충 6대4 뭐 이 정도. 6대4 정도. 예, 예. 자, 안희정 지사가 아까 이제 김대영 기자가 TV 토론하면서 생각보다 잘 못한다. 이거는 자기가 주장한 대연정 부분, 선의 부분, 사드 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좀 기존의 지지자들, 기존의 민주당 입장과 좀 배치되기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르는 이런 측면 아닌가요? 그 부분이 이제 수세에 좀 몰리는 측면인데 예. 토론을 해보면 일단 민주당의 정체성을 좀 건드린 측면이 있죠. 지지자들한테는. 사실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미 진도를 많이 뺐거든요. 많이 뺐어요. 예, 그래서 소신과 신념의 지도자로 가야지 여기서 또 바꾸면 안희정은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이번은 봅니다. 그 바꾸면 짬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통합에 대한 아이콘 이거를 계속 살려갈 수밖에 없고 때문에 TV 토론을 하면 1대3 이 구조로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연정에 대해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오늘 보니까 1대3으로 이재명 시장만 강력히 반대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다음 정부에서 좀 융통성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 변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뭘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데만이에요? 이제 뭐 지금 문재인 대세론 어데문.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예. 문재인 그 대세론을 흔들 어떤 그 변수라는 거는 당내에서 있기보다는 지금 이제 회자되는 것은 당 밖에서 이를테면 문대 비문의 구도로 어떤 정치 공학을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과연 김종인을 중심으로 한 비문 그 세력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재편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양자 구도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안보 불감이라든가 아니면 이 패권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치고 들어가면서 대세론을 좀 그러니까 지지율을 좀 끌어내리고 상대적으로 이쪽 진영에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쪽 진영에서 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지금 이런 그 제3진영을 구도를 갖출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이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37%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수치는 사실 2007년에 이명박 그 대통령 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 40%를 찍었었습니다. 당내 경선 끝난 다음에 45%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당시에 이명박 대세론이 굉장히 셌지 않습니까? 사실 기억해 보면. 그거보다 더 세네요, 그럼. 아니 37%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까지 육박을 했다. 흔들 변수. 흔들 변수는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4번의 고비를 다 넘었습니다. 이재명,
반기문, 안희정, 탄핵 4번을 넘었거든요. 마지막 남은 거는 비문연대 아까 그 부분인데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가 스스로 선수로 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잘 안 모여지죠. 안 모여지죠. 패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 해석이고 민심과는 상관이 없다 때문에 문재인 대선은 끝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변수 없다. 예. 이태수 대표님. 사드는 변수가 안 될까요?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드도? 부분이고, 네. 마지막 남은 변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여부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구속이 있었네.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위를 입은 모습, 뭐 수갑찬 모습,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만약에 국민들한테 비춰진다면 보수 표심이 어느 쪽인가로는 모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샤이 보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보수 표심이 안 잡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간극을 한 10에서 1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 10에서 15% 정도의 샤이 보수 표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에 확 뭉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구속 수사 여부를 두고 민주당 후보들 간에도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구속 수사라는 입장이고요. 다른 후보들은 조금씩 입장이 다른데 문재인 전 대표도 약간은 좀 유아스러운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구속 수사 여부는 검찰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히라고 언론에서 요청을 받으면 그와 관련해서 확장성 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찰 특수본 2기가 출범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포진했다는 검찰 수뇌부. 달랑 20명의 검사가 7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보여줬던 특검의 눈부신 성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제안된 공직자 비리 수사처 관련법. 이번마저도 수사를 미적거릴 경우 대한민국 검찰은 그 존립의 심대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검이 그러했듯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는 검찰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3월 17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영 대표님, 네. 어쨌든 지금의 지지율, 후보들 지지율 키워드는 황교안 대행 불출마 선언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이 후보들의 지지를 흔들고 있는데 네. 보통 예전 같으면 보수 진영의 후보가 주저앉으면 전문 용어로 다이하면 네. 예? 나머지 그 보수 쪽으로 가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행을 떠받친 지지층의 핵심이 친박 성향의 유권자들이었거든요. 아하. 그 층이 그대로 홍준표 지사 때 가지는 않았죠. 한 30% 정도만 이동을 했고요. 30% 무척 적게 한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희정, 안철수 약간 중도 성향에 있는 분들한테도 일부 표 갔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중도표도 일부 먹어간 게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님, 저런 현상이 좀 독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후보가 중간에 접었는데 네. 그게 보수 진영으로 안 가고 뭐 이쪽 저쪽으로 뭐 여론조사 계속 하시면서 이쪽에 전문가로 활동해서 저런 현상을 잘 못 보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했을 때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야당 후보지만 보수 표심을 상당 부분 가져갔고 또 충청 표심도 많이 가져갔고요. 이번에는 홍준표 지사가 이제 많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지금 가져가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가져가는 것이 이제 친박 후보가 아니고 물론 이제 영남권 후보이긴 합니다만 홍준표 지사가 사실 영남 후보라고 알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서문시장에도 가겠다고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홍준표 후보보다는 나머지 후보 쪽으로 한 60% 이상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안희정, 안철수, 또 유승민 다른 후보들도 같이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홍준표 지사가 지금 보수 후보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 10%포인트 안팎의 지지율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제 발표한 건 7%였는데 대략 10% 안팎의 지지율로 올라갈 것은 예측이 되고 있는데 더 확장성이 있을 것이냐. 홍준표 지사가. 네, 이제 지난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반기문 전 총장이 뭐 15 내지 20%까지 올라갔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과연 15에서 2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려면 친박 후보들을 눌러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한 김진태입니다. 예. 원래 여론조사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등치들이 듬듬하신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또 다른 방송에서 만났어요. 네. 코끼리하고. 코끼리 누구였었죠? 리서치? 네,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배종찬 본부장. 다들 등치들이 좋으시네. 왜 저렇게 등치가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 이 포스랄까요? 예. 뭐 그런 거로 보면 등치가 조금 더 좋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하면서, 회의하면서 밥을 잘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밥은 따로 먹고 회의는 따로 하죠. 네. 자, 지금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독주라 해도 가히 예, 후보는 일단 풀리지 않을 황교안 것 같은데요. 불출마 선언 이후에 좀 출렁거리고 있고, 당은 약간 출렁거리고요. 지금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세가 지금 이어지면서 안희정과 이재명의 추격전이 지금 시작된 상황이고, 예.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가세하면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른정당은 아시다시피 유승민, 남경필 두 주자가 경쟁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오늘 컷오프를 통해서 안철수, 그다음 손학규, 박주선 요 세 명으로 지금 경선 주자가 지금 다시 정해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누가 또 있었나요? 그 이외에 세 분이 양필승 네. 교수라는 교수라는 한 분이 계셨었고요. 네, 그럼 기타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세 분이 있었어요. 누구? 네. 이름이 별로 안 알려진 분들입니다. 네, 예. 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시군요. 네네. 저 옆은 부대표인데 격이 좀 안 맞는데. 지금 51.1%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나왔는데 네. 민주당 저 정도면 크레이지 지지율 아니에요? 그렇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아무튼 최고치 경신을 한 수치고요. 예. 오늘 한국갤럽 조사도 발표됐는데 46%가량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차 범위 내에서 45에서 50%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왜 저런 현상이 나오죠? 후보들, 그러니까 대선 잠룡들의 지지율이 합치면 6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예. 후보를 합치면 60%를 상회하거든요. 최성은 안 합쳐주나요? 최성 후보도 당연히 합쳐야죠. 뭐 1%포인트긴 하지만 예. 아무튼 합치면 뭐 70% 가까이 되는 잠룡들의 지지율이 합쳐져서 이 정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도 지금 어제 오늘 발표된 거 보면 지지율이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몇 프로쯤 나와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지지율이 지금 2위나 3위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태극기 시위를 지지했던 태극기 망토가 효과를 좀 보네요. 그렇습니다. 대략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네. 한 15%에서 좀 낮은 곳은 10%까지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직도 10에서 15%가량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김진태 의원이 친박 후보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제가 어제 점심 때 한국당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예. 점심 식사를 했는데 29,000원 미만짜리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홍준표 지사가 지금 앞서가고는 있는데 예. 당심 70이 반영되는 경선 룰 때문에 어쩌면 김진태 의원이 당선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국당에서 김진태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도가 완전히 흔들려버려요. 이게 왜 재밌냐면 재밌네요. 진짜 이거 들어도 재밌네요. 예, 김진태 의원하고 홍준표 지사하고 썰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최근? 왜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해주세요 여기서. 예. 그런데 이게 김진태 의원의 노림수에 걸려들은 거예요. 홍준표 지사가. 왜냐하면 후발 주자는 앞서가는 주자하고 티격태격하면서 같이 존재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존재감 알리기 위해서 네거티브 마케팅도 하고 막 그냥 그렇죠. 부수고 그러면서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를 비박 주자다라는 걸 몇 학기 씌웠거든요. 서문시장에 왜 가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상징적인 지역인데. 거기 내가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치고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친박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좀 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싸움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두 분께 간단하게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을 먹어가는 흐름들 이걸 보면 이번 대선의 전체판이 좀 보일까요? 그걸 유추해서 봤을 때 황교안 어떻게 흘러갈 대행이 이제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만큼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3월 15일 날 그저께 사임을 했는데 사임할 때 사임이 아니라 지지율이 그냥 불출마 선언을 그러니까 했죠. 불출마 선언을 한 건데 누가 보면 권한대행 사임인 줄 알아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10%의 지지율을 갖고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나눠줄 유산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0% 안팎. 지난 12월 말까지는 뭐 그래도 1위까지 했던 상황이었었는데 나눠줄 표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런 그 유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나머지 대선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왜냐하면 갈 곳 없는 보수층들이 일부가 좀 가 있는 거거든요. 홍준표 지사한테 사실은. 근데 이미 판 자체가 그 보수가 집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유권자 지형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2012년 같이 보수 진보가 박빙 싸움을 이렇게 벌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남은 변수는 민주당 경선의 최종 승자가 누구냐와 비문연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문재인을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키워드로 다시 이제 저희가 좀 말씀 나눠봐야 될 대목인데, 그 홍준표 지사가 김진태한테 말렸다. 이제 저 두 분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저는 뭐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한번 붙어보세요. 홍 지사는 아마 누구가 시비를 걸든 다 붙어서 각계격파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과거 그 폭로 정치를 하셨을 때 이제 국회의원 하실 때 저격수를 붙여주세요. 저격수 역할을 명예훼손은 걸리면 큰일 나요. 또 그분 거는 것도 선수거든요. 과거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하실 때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혀끝에 스치기만 해도 중상이다. 이 정도로 강한 입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혀끝에 스쳐서 빗 맞아도 중상이다 이런 거예요. 빗 맞아도 안타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자기 확신성이 강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게 설사 김진태 의원이고 뭐 이렇게 친박의 좌장 누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각계격파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스트롱맨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대표님, 이게 그 민주당 경선은 이제 뭐 전체 판도를 보는데 유용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거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정치가 어떻게 대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큰 도움은 되지만 방송은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일단 홍준표, 김진태 싸움을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보기만 해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제 안상수 지금 창원시장과 개 소송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항상 뉴스 공장이죠. 저 보온병 안상수. 그렇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 5월 9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선거를 눈앞에 둔 각 정당들이 지지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어떤 대선 주자에게 이동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37.1%를 차지하며 11주째 독주를 이어가고 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7% 상승한 16.8%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지율은 2배 오른 7.1%까지 상승해 황대행 불출마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고치 정당 지지율인 51.1%를 찍으며 호재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계속된 악재 속에 지지율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정당과 대선 주자 지지율 추이를 통해 장미 대선의 변수와 판세를 분석해봅니다. 3월 17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반사 이익을 얻은 후보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대선 레이스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대선 후보 지지율과 판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님, 취재는 잘한 것 같은데 이 지지율도 전문가세요? 지지율은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이택수 대표님이나 박시영 전문가 아니신가 싶고요. 저는 숟가락을 치려고.
예, 그렇게. 네. 자, 처음 자리하셨는데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처음 나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TBS TV는 처음 나왔습니다. 시청자, 저보고 인사하지 말고 시청자들 보고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인상이 잘생기셨네요. 아,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영화배우 조진웅. 잘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죠? 덕분에 검색어 3위까지 지지난주에 오른 적이 있죠. 그래요? 네. 저는 날마다 1위까지 올라갔다네요. 다른데. 자, 그리고, 하마 선생,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